여러분들 전세랑 월세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.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은 이게 1년 연장이 되니까 바로 문의가 들어온 게 그겁니다. 아, 그러면 세무사님, 내가 월세를 그러면 이제 신고 몰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?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. 다양한 루트로 걸리실 수 있습니다.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우선 전월세 신고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루트로 내가 월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걸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전월세 신고제 원래 해야 되는 거였고 계도 기간이었죠. 계속 연장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23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신고 안 하게 되면은 과태료 100만 원을 때리겠다라고 꽝꽝꽝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25년까지 연장을 했죠. 1년 더. 25년 6월 1일부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시작을 할 것 같아요. 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은 뭐죠?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를 3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그 전세나 월세를 계약 맺고 나서 30일 이내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. 지방자치단체, 결국 시군구청에 해야 되겠죠. 주민센터 가서 대부분 하시잖아요. 결국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가 바뀐 거고 1년 연장을 한 거죠. 그 다음에 과태료가 기존에 1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20만 원으로 좀 낮춰줬습니다. 결국은 이제 전입신고나 이런 거 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최대 5만 원이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이런 제도도 있네요. 전월세 신고를 그냥 현장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바로 눈앞에서 모바일로 띡딱띡딱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. 결국 전월세 신고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완화됐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. 자, 완화가 됐기 때문에 월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. 월세 소득 포착을 안 하고 싶다.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영상을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. 첫 번째로 세무조사 제가 정말 많이 하는데 임대차 내역은 당연히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. 세무서에 통보가 되고 있어요. 이미 그 내역을 전월세 신고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루트로 알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부채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가 일어나요. 자,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. 10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가 5억 원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샀어요. 그럼 전세 5억 원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을 통해서라도 DB화 될 수 있다는 거죠. 결국은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들은 행정안전부랑 국토교통부랑 기획재정부에서 이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그 정보를 취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허투루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나 요즘 그 임대차 끼고 나서 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부채 사후 관리나 아니면 실거래가 위반 아니냐라고 해서 이 조사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제가 어저께 강의를 갔는데도 거기서 질문으로 들었던 내용이에요. 이런 식으로 다양한 루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 드러나는 데는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로는 월세 세액공제 때문에 또 드러날 수 있겠죠. 여러분, 이 소유자 관점에서는 사실은 거리낄 게 없다. 그래서 나는 그냥 신고를 안 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세입자, 임차인이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면서 급여가 낮아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을 신청한 경우라고 해볼게요. 월세 세액공제는 간단해요. 전입신고하고 내가 주소가 거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세 입금했던 내역만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세액공제,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이고요.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한 후입니다. 그래서 12% 뭐 15% 이렇게 바로 빼주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월세를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1년간 썼다. 그러면 700만 원에 15% 하면 얼마죠? 아주 높은 금액이죠.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바로 나의 세금에서 깎여요.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요. 웬만한 직장인들은 정말 큰 도움입니다. 여러분들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100만 원이 늘어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당연히 느껴지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겨요. 그 빌려줬던 임대인이 그거를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월세 세액공제로 신고를 할 거라고.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여기 신고했으니까 여기 월세가 얼마구나 라고 당연히 과세관청은 상호 대차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한번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아니 월세 세액공제로 당신의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신고를 안 하셨어요? 당연히 원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겠습니다 라고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려요. 그 이외에 또 어떤 걸로 판단이 될 것인가? PCI 기법이라고 있습니다. 아까 말했던 부채 사후관리랑 연관성이 있는데 나의 프로퍼티, 재산이 증가된 거, 그 다음에 C, 컨섬션, 소비를 얼마 했는가,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컴을 빼는 거예요. 결국은 내가 최근에 부동산을 샀어요. 10억에 샀고 그 다음에 컨섬션, 소비가 3억을 썼어요.
근데 나의 인컴이 4억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차액인 9억 원은 어디에 있는가? 그걸 어디서 낳는가? 이런 조사를 할 때, 그럼 원래는 9억 중에서 원래는 5억 원이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. 그러면 9억에서 5억을 빼야죠. 그럼 4억 원에 대해서 또 소명을 해라. 이런 식으로 계속 줄줄이 줄을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,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나의 정보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이 상황에서 이 월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월세 소득은 안 걸리겠지만,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반전세여서 보증금 5억에 월세 내가 원래 150을 받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150만 원에 대한 1년 지분, 1년 하게 되면 1,800만 원이죠. 이것에 대해서는 왜 소득 신고를 안 했나요? 이런 식으로 이슈가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1년 계도기간 연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월세 신고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거 무조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결국 가장 무서운 건 추후에 신고 안 했을 때 가산세예요. 원세는 그 당시에는 별로 안 했는데 가산세가 얹어지니까 막 70%, 80%의 가산세가 얹어졌을 때 그 충격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염려하셔가지고 월세 신고 곧 5월달이잖아요.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대로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임대소득에 대해서,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정확하게 쭉 한번 내역을 말씀드릴 거예요. 왜냐면 5월이니까 종합소득세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영상을 찍어서 최대한 본인의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